여러분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Hi everyone, I'm Kaylin Shin. 자, 저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당 서현 청소년 수련관인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죠. 바로 Wing It Special을 하는 금요일입니다. 맞습니다. 또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셨죠. 자, 이 윙 스페셜은요, 여러분들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고수 여러분들을 저희가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셨는지 또 어떻게 영어를 잘하시는지 그 노하우를 우리가 지식 전달을 받는 코너죠. That's correct. So are you ready for today's guest?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어떤 분을 우리가 게스트로 모셨을까요? 네, 소개합니다. 피아니스트 조지학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주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Hello. 하이. 자, 우리 조지학 선생님, 네.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켈리 선생님께서 네네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 현재 대학에서도 피아노를 가르치고 계시고요. 뭐 이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피아노 박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 조지학 교수님께서는 지금 영어도 잘하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하시는데 이 실력을 타고나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실 수 있었나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냥 매일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조지학 교수님 피아노면 피아노, 영어면 영어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특강 들으실 준비 되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럼 교수님, 네. 특강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탈출 연알다 Wing it!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직업이 피아니스트자 교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의나 발표를 할 때 음악 또는 그 음악에 관련된 것을 발표를 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영어를 가지고 주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저도 참 어떻게 풀어가면 되나 하는 걱정도 먼저 앞서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제가 경험했던 경험담을 함께 나누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영어를 접했을 때가 아마 초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옆집에 사는 누나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처음 영어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는데요. 아마 저는 그때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신기한 글자가 그려져 있는, 물론 영어의 글자의 모양은 그 전에 봤었죠. 그런데 신기한 글자가 그려져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배웠다고 첫 번째 주에 A, B, C, D부터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I am Tom, I'm a student, You are Jane, you're student too. 이렇게 하면서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나 그 언어가 신기한 게 들렸는지 정말로 신기해하면서 나는 저거를 보면서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까 중학교를 들어가면 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여행을 해보면 제가 중학교까지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 제가 피아노를 외국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유학 준비를 하고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해라 하고 거기에 미국 국적의 항공사를 티켓을 끊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항공사를 탔습니다. 첫 비행기가 보잉 747이었는데요. 저희가 평생 처음 타본 비행기 747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지금은 더 큰 비행기가 나와 있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나도 생소한 그런 경험이 많이 쏟아지는데요. 그때 제가 만으로 한 15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쯤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미국 국적 항공기니까 물론 외국 사람이, 특히 미국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무원들이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흑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께서 손톱이요 이렇게 길면서 새빨간 손톱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쳐다봤는데요. 그분이 그 손톱으로 콜라 같은 거를 너무나 잘 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조그만 아이니까 혼자 미국으로 JFK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행을 혼자 타고 있으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Where are you going?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뉴욕에 간다. I'm going to New York. 그랬죠. 그래서 왜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는 그때 발음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제 상상에서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I'm going to study music at the Manhattan School of Music. study music은 알겠는데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 분이 where?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Manhattan School of Music. where?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했죠. 왜 이거를 못 알아들을까? 그러면 바르게 발음하는 것은 뭘까? 하고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급기야는 종이에다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Oh, Manhattan School of Music. That's wonderful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받은 샥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식의 발음이 이런가? 맨해튼. 그러니까 맨하탄이라고 우리나라는 한글로 그렇게 쓰잖아요. 끝에 아가 붙어가지고 맨하탄 아니면 맨해튼이라고 요즘에는 쓰기도 하지만은요. 원래 발음은 맨해튼. 근데 이거는 미국식 발음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같은 영어여도 나라마다 억양이 다르고 발음하는 그런 양식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 왔느냐는 억양을 가지고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느꼈던 첫 번째의 그 중요성, 발음을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만 들리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를 남한테 전달을 할 적에 바르게 전달을 해야 아니면 알아듣게 전달을 해야 그쪽에서도 우리의 의미가 뭔지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랑 뭐가 다른가? 왜 내가 발음을 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의 그 이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세종대왕님이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게 발명해내신 한글이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자음이 있고 야, 여 이런 모음이 있습니다. 근데 모음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면 아하고 어면 어지 아와 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음은 표기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외국 언어는 야, 여로 나뉘어 있지 않은 서양 언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불어나 그런 데 가기 시작하면은 아주 문제가 곤란해지죠.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그런 발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음을 할 때 일단 영어를 보지만 우리나라 한글로 풀어서 그거를 읽기 때문에 그 못 알아듣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맨하탄 음대도 맨하탄이라고 뒤에 아의 모음이 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이 맨하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발음을 했을 적에 외국인들이 또 미국인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오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으면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무시해서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게 아닌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산 지 24년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나면서 영어가 점차 쉬워지면서 더 편해지기 시작했을 적에 외국 사람들, 한국에서 온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영어를 발음을 다르게 했을 적에 정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났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발음을 그러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모음이 장모음, 단모음 있는 거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냥 1, 2, 3, 4 하면은 그 똑같은 비슷한 길이의 발음인 줄 알았는데요. KBS나 그런 아니면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안내 방송이 나오죠. 1층입니다. 2층입니다.
그때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방송 매체에서 녹음을 하는 사람들의 그 운율을 잘 들어보면은요, 길고 짧은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1층은 1이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2층은 조금 더 길죠. 2층.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야기를 할 때 전화로 누구한테 불러주잖아요. 3112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지만 3112 하면은 정확하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것과 긴 것의 차이가 우리나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면은 비상시에는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비도 안일 비에다가 한문으로 그 수식을 하기 때문에 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상, 그리고 비상 하면은 뭐가 날아가서 멀리 날아가는 비상하다 할 때 그거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말조차도 뜻이 바뀌는데, 외국어, 특히 영어는 그 길고 짧은 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Where do you live?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 알아들으시죠? Where do you live?라 그랬는데, live에 살다, 어디에서 사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 단어는 L-I-V-E입니다. 근데 그런 live하고 또 떠나다 할 때 leave. When do you leave? 그러면은 모음이 약간 더 길어지면서 이 발음이 좀 더 길게 명확하게 나죠. 이 leave의 스펠링은 L-E-A-V-E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할 적에 이런 길고 짧은 것을 잘 구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live하고 leave 같은 그런 단어의 길고 짧은 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발음을 해주면은요, 사실상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그런 길고 짧은 거의 운율이 비슷하면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말을 잘하면 대강 얼버무리면 그 용광만 보고도 뜻을 알아듣잖아요. 근데 영어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운율,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을 정확하게 발음을 찝어서 해줄 적에, 그리고 다른 모음 빨고 자음 같은 것을 굳이 정확하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모음을 신경을 써가지고 리듬을 타주면 그 뜻이 전달이 잘 되더군요. 또 한 가지의 예를 들면은 keep 있죠. I keep my piano on the stage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를 가지고, 뭐뭐를 놓다, 뭐뭐를 가지고 있다 할 때 K-E-E-P가 있잖아요. 이 모음은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keep. 이거를 keep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keep이라 그러면 스펠링을 굳이 하자면 K-I-P로 변하고, 사실은 cap이라는 단어는 잘 쓰이지 않거나 없는 단어거든요. 제 생각에는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가파르다, 높다 할 때 하는 steep처럼 긴 거, keep 이런 거 할 적에는 굉장히 길게, 그러나 이 차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입술 할 때 하는 lips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L-I-P-S인데요. lips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짧아야 뜻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lips 하면은 전혀 다른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의 모음의 장과 단,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에 있어서 직면했던 것은 이 단어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 이 액센트를 어디에 줄 건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연주를 하러 또는 콩쿠르를 하러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전화로 비행기 예약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전화를 걸었죠. Hello, hi,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Indianapolis. Where?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디애나폴리스라고 나의 액센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 하면은 알아듣고 인디애나폴리스 해도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인디애나폴리스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액센트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참 어려운 점은요, 이 단어마다 액센트가 있는 장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읒과 그런 한글을 배우고 나면은 뜻은 모를지라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제 외국인 친구 미국에서 한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는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보면은 읽는 거는 멀쩡히 우리나라 말을 글을 잘 읽어요. 무슨 말일지는 몰라도. 그런데 영어는요.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죠. Pittsburgh 같은 거는 그냥 쓰는 대로 읽으면 되지만 Poughkeepsie 또 이런 괴상하게 발음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영어는 한자랑 너무 참 비슷한 점이 많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도 배워야지 알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그림으로 된 상형 문자여서 그 안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사람 인자가 있고 무슨 자가 있고 그래서 내용은 대강 때려 맞출 수는 있을지라도 무슨 자인지 그리고 어떤 발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휘입니다. vocabulary.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vocabulary를 정말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지고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고 이 모음과 자음이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언어가 불규칙의 언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letter G를 보더라도 어떨 때는 지읒으로 발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역으로 발음할 때도 있고 맨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어휘 공부를 하셔야 그 어휘가 늘면서 표현의 자유가 생기고 그럽니다. 자, 이쯤 해서 그 피아노로서 추억을 더듬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한 곡 쳐도 될까요? 저 유학을 가가지고서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한 오디션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가서 치고 합격해가지고 Manhattan School of Music Pre-College Division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포맷이 되어 있어요. 예비 학교라 그래가지고 토요일만 가서 맨하튼 스쿨 뮤직 가가지고 음악 공부를 수업을 받습니다. 그때 피아노 수업도 받고 음악 이론, ear training이라는 그런 시창 처음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은 풀타임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주 중에 다니고 주 말에는 그 맨하튼 스쿨 뮤직 프리-컬리지 디비전을 다녔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쳐드릴 곡은 그때 맨하튼 스쿨 뮤직 프리-컬리지의 오디션 곡이었습니다. 베토벤 다 들어보셨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 8번이 별명이 있습니다. 비창, 파테틱라고 불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곡을 치면서 제가 유학 갔던 시절의 그 느낌을 여러분들과 같이 더듬어 보고 싶네요.
사실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머리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반복을 해가지고 배워야 되는 것, 특히 오늘 이야기했던 주제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그 학생 시절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면서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저 나이 때가 제일 좋지 않나. 왜냐하면 오늘 청중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나이 때 되면은 정말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나이인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나이가 좀 더 들어보니까 그 배우는 과정이 점점 더 달라지면서 그게 나빠지진 않는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배우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을 빨리빨리 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생각만큼 빨리빨리 안 되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영어라 그러면은 사실은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문화를 이해를 해야지 영어를 그 맞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사람들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오랜만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이 표정이 참 많이 없다고 느꼈었는데요. 그걸 알고 보니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눈으로 감정을 표현을 하고 동양 사람들은 입으로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코드를 읽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리고 원래 미국의 미드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표현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잣대로 봤을 적에는 참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게 진짜 진심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 그런 문화에서 그리고 자유분방한 표현을 하고 옆에서 하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하고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참 표현들을 안 하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쁘고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나라마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를 잘 배우려면은 영국하고 미국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나라잖아요. 그 밑에 남반구에 뉴질랜드하고 호주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활기참이랄까요? 그런 것을 따라 해보는 것도 영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자세가 되고 발음하는데도 더 말을 그리고 혀를 더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더 가까운 더 비슷한 영어를 처음에 모방하는 데 더 쉽은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단어 외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단어 학습법이네요. 네. Regurgitate and you repeat and then finally you find your own voice. 국어 시간이죠. 그때 읽고서 쓰고 작문하는 그런 것을 했어야 됐습니다.